동아일보 기사입니다. 7일부터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오늘이 4월 5일이니까 4월 7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된다. 7일부터 일주일 늦어졌죠. 원래 3월달 한다 그랬는데 3월달에 못하고 일주일 늦어져서 이제 4월 7일부터 시작을 한다.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발목을 잡는다는 말은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하고 제가 들으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7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최대 10년간 금지됐던 분양권 전매 제한이 3년으로 크게 줄어든다. 비수도권 지역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다만 수도권 분상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기대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이제 비수도권인 거죠. 비수도권. 부산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부산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7일부터는 분양권을 이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분양하는 그 아파트에 분양권을 샀다 하더라도 6개월만 지나면은 분양권을 마음대로 팔 수 있다. 단, 공공택지에 분양한 에코델타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실거주 의무가 걸린 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 강동구에 분양했던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둔촌주공은 1년, 그러니까 청약 발표가 난 뒤부터 1년 뒤부터는 분양권을 마음대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할 때 뭐 있는가 하면은 실거주 의무 2년이 있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러면 1년 뒤부터 둔촌주공 분양권을 너희들 마음대로 팔 수는 있어. 그런데 실거주는 해야 돼. 집은 팔았는데 실거주 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민주당이 협조를 구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것들이 현재 국토부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실게. 부산은 7일부터 부산 도시지역 주택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6개월로 줄었다 하는 기사가 같이 있어서 같이 가져왔어요. 자, 7일부터 부산 도시지역과 공공택지 내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각각 6개월, 도시지역은 6개월, 공공택지 에코델타죠. 여기는 1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장은 도시지역이 아니거든요. 부산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6개월인데 전매 제한이, 그러니까 당첨자 발표가 나서 6개월 지나면은 분양권을 팔 수가 있는데 기장은 도시지역이 아니죠.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올해 6월달이나 7월달에 분양할 거로 생각되고 있는 저 기장 삼덕지구에 어디면 유림이죠. 유림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팔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거는 민간 분양이라는 거죠. 민간 택지고 민간 분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청약 발표가 나면은 바로 팔 수가 있다. 왜? 기장은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산의 경우 공공택지인 에코델타 주택 분양권 소유자는 1년 동안 이를 갖고 있어야 된다. 반면 공공택지가 아닌 부산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6개월만 보유하면 된다. 그리고 기장군의 읍면 등 비도시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즉 바로 당첨되면 팔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저번 주에 효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그 부산 지역의 주요 분양권 단지들을 쭉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분양권 상태의 매물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온천, 내면, 포레스티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분양권 매물들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저 입주권 상태, 조합원 매물이죠. 조합원 물건들만 쭉 매매가 올라와 있고 아직까지 분양권 상태의 매물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조합원 물건의 장단점은 장점은 가격은 분양권보다 약간 쌉니다. 단점은 초기에 투자 자금이 많이 듭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저기 초업에 있는 코롱 하늘채, 그 연지 내면 어반파크 바로 위에 있는 그쪽은 보니까는 분양권 매물들이 몇 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략 P가 한 5천 정도 붙은 그런 매물이 나와 있던데, P 5천이면은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얼마입니까? 77%죠, 그죠? 66%죠. 그럼 3분의 1 양도세를 내야 된다. 3,300만 원 양도세 내고 나면 내 손에 떨어지는 거는 1,700만 원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매물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던데 4월 7일 이후에 되어봐야지 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조치로 크게 뭐 매물이 확 늘어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두 가지죠, 그죠? 첫 번째, 조정 지역일 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실거주하실 분들이 청약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차익을 보고 팔려는 그러한 수요는 그래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매물이 많이 넘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양도세가 너무 정과하다. 양도세가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매도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한 3천만 원 정도를 받고 싶어. 손에 쥐고 싶어. 그러면은 프리미엄을 1억을 불러야 돼요. 프리미엄 1억을 해야지 내 손에 떨어지는 게 3천만 원 조금 넘게 된다고. 그러면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프리미엄 부담이 너무 크잖아, 그죠?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 간격이 중간에 양도세라는 게 있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까지 성사되기에는 좀 많이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그 분양권 양도세를 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과세 해준다면은 그때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올해는 뭐 그렇게 거래가 이렇게 점유 제한을 풀어준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진짜 금매 아니면 안 사기 때문에 분위기도 분위기인 만큼 좀 활발한 분양권 거래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러한 그 시장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또 다시 상승장으로 턴을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제가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죠. 그걸 정확하게 딱 찍어서 여기 이 시점부터 부산 아파트 시장 반등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가브리 저것도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걸 누구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대략 언제쯤 되면은 분위기가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언제부터 반등해 나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Anyway, 어쨌든 내년 되면은 조금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고 분양권 거래도 양도세를 좀 줄여준다면은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저번 주에 제가 너무 자세하게 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전국 뉴스에서 이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다루고 물견 뉴스를 넘어볼게요.